네, 투데이 핵심 전략으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외 이슈에 대해서 좀 변화한 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좀 설레는 하루였는데 예. 외국인들 선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에 강조 많이 드렸었는데 예. 오늘 매도세가 4천 계약이 넘습니다. 선물에서. 예. 이 부분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선물 보기 전까지는 느긋하게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해외 증시가 뜨거웠었던 이유 몇몇 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마리오 드라기는 한 방이 있는 인물이네요. 어제 마리오 드라기가 한마디 했습니다. 기존의 채권 매입을 지속하겠다. 최근에 독일 국채 수익률이 워낙 빠르게 튀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내년 9월까지 600원 유로씩 매월 사기로 했는데 이거 못 지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급등을 보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브레이크는 밟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급등세는 일단 진정이 됐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국채 가격 하락세도 진정이 됐다는 얘기죠. 물론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국채 레벨이 워낙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히 터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선진국 국채 가격이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었고 안전자산 선호도 쪽에서도 굉장한 위축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어제 상당 부분 돌려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빠져내려오고 있었던 거는 사실 수급적인 이슈가 강합니다. 수익률이 빠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ECB가 매월 사줄 거니까 독일 국채가 계속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가 많이 반영된 거죠. 지금 3년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조달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림이죠. 최근에도 3년물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가장 많은 수량을 매입하고 있는 10년물 같은 경우에 가격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저거부터 빵꾸 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제 마리오 드라기가 한마디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외 반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증시도 굉장히 좋았죠. 달러 인덱스가 4개월 내 최저가에 들어갔습니다. 달러가 약세면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도 신고가에 근접을 했고요. S&P도 신고가에 근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의 기대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었던 시점인데 외국인 수급표가 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신규 매도 부분이 오늘 또 상당 부분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매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선물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기존 전략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해외에서 나왔던 간밤의 소식들을 보면은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기에 딱 맞았는데 시초가는 좋았지만 이 시초가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시장을 흘러내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좀 낙폭을 코스피가 키워가고 있네요. 0.5%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대규모 매도 이 시각 현재는 4,900계약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의 순매도 물량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네요. 기관이 1,2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고 있는 점 상당한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브리핑을 많이 해드렸는데 기준금리가 또 동결이 됐어요.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간략하게 먼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네. 금리 인하 기대감 제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따가 코멘트 들어보셔야겠습니다만 네. 소수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해 중요하죠. 보시고요. 지금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대한민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주열 총재님이 향후 금리에 대한 매파적인 시그널을 던져준다라고 하면 여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에서 주의 깊게 들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물론 해외의 국채금리의 오름세에 따라서 네. 같이 움직인 점도 있지만 국내 국채금리의 상승도 또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최근에 네. 하루도 안 빼고 보여드렸던 차트인 것 같은데. 네, 차트만 간략하게 보고 또 연결을 해볼까요? 네. 제가 이런 모습 절대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튀다가 꺾여지는 거. 네. 이번에 상당 부분 올라왔어요. 잠시만요. 네. 죄송하지만 또 기자회견장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먼저 연결을 하고 또 계속해서 분석 이어보도록 하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시장 금리가 유가 반등에 따른 저인플레이션의 우려 완화 그리고 그간의 금리 하락폭이 과도했다는 시장의 인식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지속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인식에 따라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신흥시장국의 그런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 그리고 그리스 채무 재조정 등과 관련한 그런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있지만 지금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경제를 보면 완만하지만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수의 경우에 지표들이 월별로는 큰 등락을 보였지만 주요 심리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한 4월 중에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석유 제품의 단가 하락 등의 주로 기인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4월 중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선진국의 경기 개선 움직임 그리고 국내 자산 시장의 활력 회복 등에 힘입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달과 같은 0.4%에 그쳤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한 2%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와 5월 초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 금리가 주요국 금리의 급등, 채권 공급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시기 지연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5월 들어서는 다시 반등하였고 원엔 환율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 및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자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런 경제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 3가지 점에 저희들이 유의했습니다. 첫째, 최근에 자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경기의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의 지속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최근 들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점. 이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여 성장세 회복을 계속 지원하되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새로 입수되는 경제 지표의 움직임 그리고 재반 리스크 요인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한 분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한 명이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시각은 뭐 예. 소수 의견이긴 했습니다만 한 명 정도 인하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만장일치라 그랬으면 또 시장이 또 금리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텐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서부터 질문을 이주열 총재님이 받으실 거거든요. 예. 기자들한테. 근데 기자들이 굉장히 좀 날선 질문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대답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많이 줄어드는 건 맞고요. 그럼 이 얘기를 뒤집어서 보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금리의 하락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고밸류에이션 주식들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금리 관련돼서 좀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주식들 쪽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면은 어닝이 늘어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이율이 있어요. 약속 이율이 있죠. 이 이율보다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 금리 갭이 벌어집니다. 이제까지는 금리가 계속 빠졌으니까 이 예정 이율과의 괴리차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 이제는 이런 멀어지는 괴리가 점점 좁아들기 시작할 거다라는 부분은 보험주에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삼성생명이 블록딜 영향으로 급락했거든요. 네. 어제 미리 좀 얘기가 센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난번에 제일모직 이슈 나왔을 때도 제가 쫓아가서 팔자리 아니다 말씀드리고 맞아요. 많이 예. 올랐는데 삼성생명도 이번 블록딜 이슈를 반영해서 기회를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삼성생명 이 시각 현재 4.29%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가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